안녕하세요. 희망과 욕망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레딧에 있는 알파인방에 올라온 글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한번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고 알파인 홀딩스라는 회사를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는 나름 유익한 정보가 될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위에 알파인 4 홀딩스 My Due Diligence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듀 딜리전스는 일명 DD, 그냥 조사행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OTC 큐비 알파인은 나스닥으로 업 리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 알파인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하고 자회사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신판으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나는 글쓴이겠죠? 몇 시간에 걸쳐서 알파인에 대해서 공부를 통해서 알파인에 대해서 홀드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인데,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변동성이 큰 OTC 주식이고 어떤 회사든 간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가라는 게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자문을 받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라. 이 모든 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고 재무적인 조언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인은 지주회사인데 하나의 우산 아래 여러 개의 자회사를 구성하고 있고, 현재 8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디럭스 신메탈하고 모리스 신메탈이 합병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까 9개에서 8개로 됐다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소스를 클릭을 해보면 알파인 4가 미국 중서부 북부에서 가장 큰 시트메탈 업체가 되기 위해서 모리스하고 디럭스 시트메탈을 합병을 했다, 이런 뉴스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관심이 있으시면 좀 읽어보셔도 되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그냥 합병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글쓴이가 이제 알파인이 뭐를 하는지 자기가 알아본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기술하겠다. 그리고 몇 가지 발견한 거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도 언급하겠다로 시작을 하고, 첫 번째로 알티아 코퍼레이션인데, 이 글쓴이의 글을 읽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알티아랑 좀 헷갈렸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알티아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글쓴이가 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티아 코퍼레이션인데, 이 알티아 코퍼레이션은 커넥티드 차하고 차량 안전장치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오토모티브 기술 회사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브레이크하고 관련된 회사이고, 브레이크 액티브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특허가 어떤 건지 브레이크 액티브를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세 번째 브레이크 등이 차량의 어떤 펄스에 작용을 해서 안전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제품이고, NHTSA 연구에 따르면 이제 1초만 더 등이 작용을 해도 후방 충돌을 90% 이상 피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NHTSA는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요 라이트 성능만으로도 이제 후방 충돌을 더 피할 수 있고, 요거에 관련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어디서 만드느냐,
뭐 좋은 질문인데, 브레이크 액티브가 생산 라인에 직접 관여를 해서 생산 라인에 직접 배치해서 그 라인에 이제 IP에 관여를 해서 돈을 만들 거다. 이게 잠재적으로 연간 이제 수천만 대의 브레이크 액티브 유닛 실현을 통해서 그 자체로 200억 달러 규모의 어떤 자동차 제품 시장에 접근할 거다. 그리고 여기 히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더 많은 정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들의 두 번째 승인에 관련된 2021년 1월 6일자 게시물이고, 회사의 전체 MO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설명이다 라고 했는데, 이 MO는 그냥 모더스 오퍼랜드 약자로 회사의 어떤 작업 방식, 회사의 방식을 잘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그 마켓 와치에서 이제 알파인이 브레이크 액티브 관련해서 두 번째 특허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뭐 나와 있고, 내용은 사실 뭐 짧아서 네, 보실 분만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두 번째로 이제 스펙트럼 이보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게 스펙트럼 이보스인지 스펙트럼의 보스인지 좀 헷갈려가지고 편의상 그냥 스펙트럼 이보스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펙트럼 이보스는 효율성과 가시성을 극대화해서 하는 어떤 핵심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결합해서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종합적인 비즈니스 운영 체제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2021년 주요 구성 요소에 이제 ERP 회계 및 재무보고, 그 다음에 BI 비즈니스 체계, 또 CRM 또 고객 리소스 관련 허브, 그 다음에 문서 관리 시스템 DMS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 스펙트럼 이보스가 퀄리티 서킷 어셈블리에서 이제 임파서블 에어로스페이스와 바유가 생산을 하고 각종 회계 및 감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코스트를 줄여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뒤에 소스를 클릭을 해보면 알파인의 스펙트럼 이보스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종합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그 체계에 대해서 공개 런칭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정보 분산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읽어보고 좀 사실 저도 내용이 좀 복잡해서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보다가, 예전에 제 회사 다닐 때 생각이 나서 그걸 좀 빗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제가 한 15년 전에 회사를 다닐 때, 그때 회사가 이제 제조 관련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경영진이 이제 IT 관련 자회사를 당시에 갑자기 차렸습니다. 2004년쯤인가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슨 생뚱맞은 짓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회사의 각종 보안 업무 같은 것들을 IT 부서로 이제 서버로 옮기는 단순 작업부터 시작하더니, 공장, 본사, 각 지점 사무실에 이제 사내 인트라넷을 만들고, 그래서 그 뒤로 서로 전화 안 하고 이제 자료 및 요청껏 공식 문서 같은 것도 다 이걸 통해서 보내고, 또 몇백 명이 되는 직원들 뭐 신제품 교육, 기타 교육 같은 것도 이제 모여서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제품에 대한 이제 강의 자료 만들어서 띄우고, 또 직원 번호 놓고 들어가서 시청해서 이제 누가 시청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교육 확인하고, 나중에 한 4년 지나니까 또 회사와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회사에 대한 거 외주까지 받아서 완전 조그만 IT 회사로 이제 탈바꿈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IT 회사로서 어떤 여러 가지 알파인 내의 자회사들의 업무들 처리해주고, 또 업무 효율성도 높여주고 코스트도 줄여주고,
또 밖으로 나가서 또 이 회사 자체적으로도 매출을 내는 약간 그런 기업의 의미로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임파서블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요 제품이 이제 US1이고 이제 2016년에 그 테슬라 엔지니어 출신 스펜스 고어가 설립을 했고 창업 단계에서 베세머 벤처 파트너스 그리고 이클립스 벤처 또 에어버스 벤처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고 또 업계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70분 이상의 어떤 비행 시간을 가능하게 했다. 또 9.11라고 비상사태에서 드론 띄워서 몇 초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범죄 현장에서 이제 그 원격 지휘에 배치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바유에 대한 내용인데 바유는 세계 어디를 가든 가장 이제 크리티컬하고 좀 어려운 중요한 물류 과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임무고 또 저렴한 VTOL 항공기의 어떤 표준을 이제 설정할 거고 또 시장을 선도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VTOL은 이제 헬리콥터 같이 이렇게 수직 이착륙 하는 이제 기체 그런 항공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바유가 현재 X5, G1, G2의 기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44파운드가 적재가 가능하고 이제 1파운드가 한 450g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충 한 20kg 정도 적재가 가능하고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테슬라 창업자인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테르페닝도 거액 투자자고 또 버라이즌 뿐만 아니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뭐 옆에 히어라고 이제 소스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이제 바이오 홈페이지가 나오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뭐 이런 메디칼, 뭐 물류 배송 이런 게 쭉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 또 아래 보시면 여기 이제 파트너사의 버라이즌하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이렇게 당당하게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리 세상이 돌아가는 거 관심 없어도 뭐 빌 게이츠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러한 재단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쓴이 입장에서 이제 알파인에 투자한 이유가 바로 정말 세계 기록까지 깨려고 시도하는 이제 5파운드에서 45파운드 그러니까 2에서 22kg, 2에서 20kg까지 적재를 하고도 10시간 이상 날 수 있는 그러한 비행이 가능하고 뭐 재해 활동부터 물류 배송까지 매우 광범위한 시장을 선도하는 한 명이 될 거다. 그렇게 봐서 나는 여기에 투자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1988년도에 설립이 된 퀄리티 서킷 어셈블리인데 그러니까 일명 QCA죠. QCA는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자계약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초기 프로토타입에서 이제 턴키 방식까지 통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것까지 QCA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 점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밑에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PCB 조립체, 그 다음에 턴키 및 위탁 어셈블리, 풀 프로덕션 실행, 풀 프로덕션 실행, 그 다음에 케이블 및 하니스 어셈블리, 그 다음에 박스 빌드, 그 다음에 프로덕트 테스트, 컨포멀 코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세세하게는 어떤 건지 피부로 체감이 좀 안 돼가지고 이 정도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아까 숫자를 얘기해 주겠다는 게, 자기가 발견한 숫자를 얘기해 주겠다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2020년 12월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 1월에 받은 신규 주문이 이제 150만 달러고 추가로 이제 100만 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1, 2분기에 비해서 35% 증가한 약 한 280에서 300만 달러 정도 또 신고할 거로 예상하고, 매출을 또 이게 또 신기술 고객들의 어떤 추가에 따른 수익 증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 아래에 소스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QCA는 2020년 4분기에 포춘지에 선정된 500대 어떤 EV 고객들을 위해서 프로젝트에서 이제 120만 달러를 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QCA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에 대해서 이 정도의 매출을 지금 이루고 있고, 앞으로 35%가 증가했고 앞으로 더 이렇게 또 발생할 거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럭스 시티메탈과 모리스 시티메탈 합병에 대해서, 이제 모리스 시티메탈은 이제 설계, 제작 및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 서비스 HAVC 계약 업체고, 디럭스 시티메탈은 1971년도부터 인디애나에 이제 본사를 베이스를 두고 있는 산업용 시트 금속 설비 전문 업체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의 어떤 숫자를 말하기 전에 그 아래 보면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디럭스 메탈과 또 모리스 시 메탈이 결합하는 거를 발표해서 미국 중서부에서 가장 큰 시트메탈 도급 업체 중에 하나가 되고, 두 회사가 2021년 5월까지 완전 통합될 전망이고, 이러므로써 이 합병이 두 회사 간의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디럭스 시트메탈은 1950년대까지 그 뿌리를 추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업계에서는 이제 첨단 열관리 분야에서 원도급 업체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뭐 노틀담 대학교나 GE 그리고 많은 중서부의 인류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가지고 있다. 또 이 그 모리스 메탈은 인디애나에서 가장 큰 병원인 병원 네트워크의 우선 이제 계약 업체고, 2020년하고 2019년에 이제 코비드가 전염병 동안에 수백 개의 격리실을 짓는 일을 담당을 했었고, 또 이 합병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행정 비용이 12개월 동안 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구매력 증가로 인해서 어떤 물품의 재료비가 5% 감소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환산을 하면 총 이익이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290만 달러 계약 관련된 뉴스하고 관련 소스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클릭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모리스 메탈의 자매 회사로 이제 나선형 덕트, 그리고 이제 타원형 덕트, 또 이중벽 덕트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제 브리퍼라고 볼 수 있는 JTD 스파이럴에 대한 내용이고, 10년 전에 모리스가 이제 급속 팽창을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스파이럴의 덕트를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적인 효과를 봤다, 절감하면서 효과를 봤다, 뭐 이런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셀 패브리싱 LTD인데, 이제 첫 번째 단락은 뭐 뭘 만들고 뭘 생산하고 이런 뭐 내용이라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핵심 참고 사항으로는 이제 건물용 강철 구조업체
건물용 강철 구조물 공급업체고, 또 이제 VP 스틸이라고 하고 제휴를 하고 있는데, 이 VP 스틸이 UL 및 그 미군 공병대 같은 데서 수많은 인증을 갖고 있는 이제 농업, 자동차, 교회, 유통, 정부 등등 산업에 쓰이고 그런데 납품을 하는 그런 제조업체고, 그런 데하고 제휴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알파인은 좋은 품질의 이제 US 메이드, 앞으로 점점점 중요하게 될 이제 메이드 인 USA 제품을 생산하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포춘지 선정한 500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고, 또 1250만 달러의 빚을 갚은 회사이다. 그래서 이 글쓴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좋은 회사고, 솔직히 이제 어떤 이 새로운 마켓에 발자국을 남기게 될 것 같고, 또 이 드론이라는 시장 역시 very lucrative 마켓이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돈 되는 시장이 될 거다 앞으로.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나스닥이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좀 안 됐지만 이제 상장 타이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국방 분야로까지 확대가 되고, 또 이제 펀드 자체가 5천만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낙관적이다, 잠재적이고 낙관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또 좀 뭐 미안한데, 끝인사로서 이제 미안한데 지금 새벽 1시고 이제 뭐 이걸 계속 쳐다보고 한동안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써놓고 이제 자기가 글을 계속 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지를 남긴 내용에,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아무도 네 돈은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그 레딧에 있는 이 알파인 방에서 이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참 저하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비슷하고, 그래서 좀 읽으면서 많이 흡족했는데, 뭐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 하고 싶은 얘기도 참 사실 많고 한데, 그런 내용까지 담으면 좀 사실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두고, 또 제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본 내용 중에 다소 살짝 오역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수정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면 제가 밑에 다 고쳐놓을 거고, 최대한 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